2주차 3차시 시작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나머지 선 정리들은 마치도록 요건 모델링 마치고 다시 해보도록 하고, 자, 뒷면에 서랍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랍 높이가 200이고요 요 폭만큼 메뉴판 꽂이하고 영수증 꽂이 폭만큼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서랍이 500, 요 메뉴판 꽂이하고 영수증 꽂이 잘라버리면 요 사이즈는 자동으로 되겠죠. 높이 200에 500짜리 서랍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라인 밑으로 200 길게 하나 껐어. 그리고 요 폭만큼 그대로 내려갔었죠. 네,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 500만큼 갑니다. 이렇게 잘리죠. 네, 나머지 치수는 자동이죠. 그리고 요 면 한번 볼게요. 자, XX 오픈 돼 있죠. 네. 이게 500만큼 센터에서 양쪽으로 선반 두께가 총 18mm죠. 얘 한번 해보죠. 밑에 걸레바지 높이는 80. 자, 얘를 중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걸레바지가 80mm 올라가 있죠. 이렇게 하나 거. 얘는 필요 없고 요면 얘도 또 2등분 되어 있습니다. 치수 확인할 필요 없이 2등분 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돌아가는 두께들이 18mm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지울게요. offset을 18mm 하고, 자, 흔히 실수하는 게 여기서 또 18mm, 얘도 18mm. 이렇게 하면 요 이중으로 돼서 요 두께는 36mm 되잖아요. 그래서 얘 있죠, 얘는 선이 이렇게 잘려 있는데 얘를 금방에 이렇게 내릴게요. 그래서 얘를 무브 이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9mm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얘 있죠, 얘랑 얘도 9mm가 이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위로 9mm 올라가야 돼요. 얘도 9mm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라인들은 이렇게 해서 지우세요. 그래야 똑같은 두께로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도면을 보면 요 밑에 있는 두께는 요 두 개 있죠. 밑에 있는 두께는 없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없죠. 요 상하 요 얘네들 위에도 없네요.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얘도 지금 끊어져 있는 건데 한 번만에 그리겠습니다. 얘랑
이렇게 되죠. 이게 면 나누기가 완료된 상황이에요. 도면을 확인해 보면 굳이 이 도면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X자는 필요 없죠.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해도 돼요. 나중에 도면 활용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겨도 치수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옮겨도 됩니다. 요렇게 되어 있죠. 자, 깊이를 확인해 보면 얘랑 깊이가 뭐 다를 거예요. 요놈 깊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 했나요? 하면 돼? 자, 얘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선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각의 깊이가 좀 다르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는 어디냐면 요놈이에요. 요놈을 끝까지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간접 라인 직전까지 밀어야 됩니다. 보면 깊이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가 482, 얘는 582. 그렇죠. 얘를 582만큼 집어넣고 얘도 482만큼 집어넣어야 됩니다. 위에는 이 간접 라인에 간섭을 안 받죠. 깊이가. 그래서 582까지 들어가고 얘는 100mm 줄여서 482 깊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는 얘도 582까지 가면 이렇게 뚫리죠. 그래서 482만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웁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 구조상 보면 서랍 문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돼야 되는데 라인을 좀 잘라야 됩니다. 서랍 앞판 두께가 뭐 한 12mm 된다고 보고 여기서 잘라주고 얘도 저 끝까지 잘라줘야 됩니다. 얘도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그럼 측면에서 이렇게 되면 문이 이제 열린다, 그죠? 그런데 요 선반에 선반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얘가 저 서랍의 뚜껑 깊이만큼 여기 잘라야 되겠네. 여기 잘라주고 깊이만큼 얘가 12mm라 그랬죠.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없어지고 이 없어지고 라인으로
이만큼 이렇게 잘려져야 돼. 이렇게. 그렇지. 여기까지 잘라. 없어지고. 다시 빠졌다가, 네.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죠. 이런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실제로 도면에 잘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나무로 이 카운터를 제작을 하다 보면 저런 라인들은 당연스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자를 건지는 뭐 도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제작자의 편이나 의도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면 도면에 표시를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당연시되는 그런 부분들은 도면에 표시가 안 됩니다. 중요하다면 표시를 해줘야 되고, 지금 표시 안 되어 있는 이런 선들은 내가 예측을 해서 만들면 되죠. 이건 경험해서 나중에 조금만 경험하면 나오면 얘들도 없어지겠죠. 자, 서랍 손잡이 만들겠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요 면의 정중앙에 작업을 해야 되면, 빠르면 얘기하세요. 천천히 할 테니까. 자, 여기 정중앙에 이거 482 요거 482 요놈 깊이하고 같지. 요거 두 개가 깊이가 같다. 얘는 582. 얘 말이야. 요 두께 요건 12. 자, 요 면의 정중앙을 찾으려면, 자, 요 센터 있죠. 요 길이의 센터와 요 길이의 센터, 얘가 요 중심점이 되죠. 근데 요런 경우에는, 자, 많이 쓰세요. 기억에다가 이렇게 대각선 그으면 요 센터 나오는, 요 중간 포인트가 나오는 여기가 요 면적의 정중앙입니다. 얘도 그렇게 중심점을 찾으면 되죠. 이게 서랍의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요. 서랍 손잡이는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름은 10mm 정도 하면 파이 20 정도 되겠네요. 지름 10mm. 나머지 얘들은 지우면 되죠. 돌출 잡으려면 한 25mm 이상은, 뭐 형태는 자기들이 각자 디자인을 하면 되죠. 선생님은 오래 할게요. 10mm 빼고 컨트롤 키 눌러서 면 나눈 다음에 20mm 더 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얘를 스케일로 얘를 키울게. 컨트롤 키 누르면 사방으로 커지죠. 이렇게 됩니다. 자, 서랍의 손잡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10mm 줄일게요. 10mm. 이렇게 서랍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만들면 되고, 또는 뭐 다른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중앙에 지름 10mm 라인들 지우고, 이건 조금 다르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10mm. 여기서 단을 한 개 더 크게 줘야 되겠죠. 중심점 찾아야 돼요. 중심점. 임의로 하면 돼. 적당히. 중심점 이렇게 찾아버려. 이거를 지름 20, 15 정도 하면 크지겠네. 이거 지압부리. 이럴 수 있고. 지금 안 되네. 이러지. P.
얘를 10mm 당겨내고 이거 막을까? 리버스 베이스, 리버스 베이스. 아, 조면하고 같이 따라가네. 이걸 지우고 위에 조면을 여기에 라인을 박아서 이렇게 할까? 손잡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그냥 각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큰 덩어리의 모델링은 끝났어요. 도면을 확인해 보면 정면도에 보면 보겠습니다. 요 간접 요선은 전등을 표시하는 도면 기호입니다. T5 데코램프 전구색. 그 우리가 홈파 나온 그 속에다가 집어넣으란 이야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m니까 그리고 합판 두께 18mm 양쪽에 빼버리면 우리가 T5 그 램프가 300, 600, 900, 1200 요렇게 요런 사이즈로 있습니다. 그럼 요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900짜리 T5를 사서 안에다가 간접등 설치를 하면 되고요. 전면에 보면 자 여기 라인들이 이렇게 나 있는데 THK는 두께를 의미합니다. 두께 5mm에 미송 루바 위 지정 도장 마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송 루바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 합판의 종류인데 일반 합판은 흔히 일반 합판 뭐 48 2부 3부 연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일반 합판인 경우에는 그게 뭐고 나왕이죠. 예. 나왕 합판, 나왕 합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합판 종류가 미송 합판이란 게 있고 아까 1차 시 때 했던 낫지 합판은 낙엽송 합판이라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송 합판 아니요 나왕 합판, 미송 합판, 낙엽송 합판. 그래서 낙엽송 합판을 현장에서는 낫지 합판이라 그럽니다. 지금 보면 비송 합판인데 루바라고 적혀져 있어요. 루바는 쪽을 뜻해요. 쪽. 쪽마루 그러죠. 일정 폭으로 되어 있는 마루판인데 왜 루바라고 하냐면 서로 요철이 암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탁 끼워지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쪽으로 되어져서 서로 끼우게끔 만들어진 형태의 합판을 루바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루바 형태의 마감으로 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미송합판으로 해라. 그리고 두께는 5mm로 해라. 그리고 그 위에는 지정되어져 있는 요 디자인을 설계를 한 사람이 지정을 한 그 도장 재료로 도장 마감을 해라. 그게 바로 THK 5mm 미송 루바 위 지정 도장 마감 요 뜻입니다. 그러면 미송 루바를 이 가로폭이 1000인 요 카운터 정면에다가 루바 마감을 시켜야 되는데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로 되어 있네요. 10쪽으로 나누면 100짜리 폭의 루바를 10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1000대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죠 여기가. 자 지난 시간에도 이거 한번 했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등분을 하는 명령어는 디바이드입니다. 그 디바이드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요 엣지를 나누거나 요 엣지를 나누거나, 요는 잘려 있죠. 한 방에 안 가잖아요. 얘를 길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등분을 10개를 하면 되겠죠. 이때는 엣지 하나 또는 라인을 선택을 하고, 자,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디바이드가 나옵니다. 디바이드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마우스를 움직여도 되고,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4개로 등분이 되죠. 근데 이걸 값을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10개로 등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등분되어 있는 기점으로 라인들을 이렇게 하나씩 그어주면 되죠. 자, 나머지는 복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면 되죠. 라인을 복사해도 되고 면을 복사해도 되고, 이렇게 등분을 했습니다. 이 등분 나누기를 현장용으로 와리를 나눠주세요, 와리를 나눠주세요, 그게 바로 등분 나누기입니다. 와리. 나중에 현장 가면 써먹으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등분 나누기는 이런 경우에 해도 돼요. 지금 우리가 1000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잖아요. 카운터의 폭이 1000이다 알고 있고, 10개로 나누면 100이다 알고 있죠. 치수가 그렇게 딱 명확한 것들은 이렇게 등분 나누기를 뭐 하지 않아도 100씩 끊어 먹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임의의 어떤 면 곳에다가, 자, 이 가로가 얼마인지 몰라도, 자, 등분 나누기는 엣지 하나 선택하고 우측 클릭해서 디바이드 10개로 나눌 수 있죠. 10. 그럼 정확하게 10쪽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영어 알았냐? 등분 나누기가 끝나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5mm 미송 합판으로 마감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이 두께를 표시를 합니다. 얼마? 5mm 당겨내야 되죠. 근데 당겨낼 때 이때 컨트롤 누르고 안 누르고 안 누르고 추가 면이 면을 생성시켜야 됩니다. 이때는 컨트롤 키로 면을 분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얘는 컨트롤 키 눌러서 면 분할을 해야 됩니다. 5mm 엔터. 요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당기면, 자, 이거 당겨 볼까요? 5mm 여기 생기나? 자, 요렇게 요런 경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요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당겨내야 됩니다. 눌렀어. 이렇게 10개를 만들어 내세요. 자, 이렇게 하면 5mm 미송 합판에 마감재를 붙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매핑을 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직 하고 있나? 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매핑할 때 보면 그룹 지어진 놈을 매핑할 때랑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를 매핑할 때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지금 우리는 이동
그 이동식 이 선반 있죠. 얘를 그룹 잡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룹이 안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자, 먼저 저 측면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는 따로 그냥 단일 객체인데 그룹 객체가 아니죠. 단일 객체에 맵핑을 가령 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요 그림 상태가 요 썸네일의 상태하고 다르죠. 실제로 적용된 요 그림이 조금 더 커져서 이게 깨져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텍스처 포지션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요. 해서 좀 실제에 맞는 질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 포지션 얘를 여기에 갖다 놓고 여기에 갖다 놓고 여기에 갖다 놓고 얘를 이렇게 했죠. 단일 객체는 그룹이 아닌 단일 객체는 이렇게 텍스처 포지션 편집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 그룹 객체를 매핑은 돼요. 자, 다른 걸로 해볼게요. 표시가 될라네. 네,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텍스처 편집을 해볼게요. 여기 어색한 면들이 있으니까 상판의 방향하고 측면판의 방향이 매핑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요 면을 매핑을 회전을 시키려고 텍스처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 편집 포지션을 텍스처의 포지션 편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좀 어색한 부분은 새로 한번 매핑을 똑같은 요놈으로 한 번 더 해줍니다. 한 번 더 해주고 우측 마우스 클릭해보면 텍스처 포지션 메뉴가 나와요. 그죠? 나왔을 때 얘를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방향이 이렇게 같이 내려가죠. 사이즈도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네요. 이렇게 위에도 얘가 퍼져 있으니까 윗면을 우측 마우스 클릭해 보면 안 나오죠. 텍스처가 똑같은 재질로 매핑을 요 면만 새로 합니다. 한번 했어요. 그럼 텍스처 나오죠. 포지션 얘를 줄입니다. 됐죠? 이렇게 맞물려서 내려가죠. 그래서 매핑의 포지션을 찾을 때는 포지션 편집 텍스처의 포지션을 바꾸려면은 그룹에 한 번에 들어간 그 매핑에서는 메뉴가 안 뜹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내용을 참고해서 나머지 카운트를 매핑을 해서 완성하기 바랍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차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